그날 밤 나는 언니의 남자친구를 문 앞에서 밀치며 소리쳤다. 당신 같은 놈이 우리 집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어. 그의 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를 테니까. 그의 발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아선 그 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내 머릿속에 스치던 장면들이 되살아났다. 언니의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 그리고 이 남자가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낸 그 순간들. 나는 잘못했나? 아니,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이제부터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우리 집처럼 가족의 따뜻함이 얇은 벽 하나로 가려진 아파트에서. 나는 김지은, 25살의 평범한 직장인. 낮에는 IT 회사에서 코딩을 하며 시간을 때우고 밤에는 언니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다. 언니, 김지현. 그녀는 내게 세상의 모든 빛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병으로 쓰러진 후 언니는 나를 업고 다니며 학교에 데려다주곤 했다. 지은아, 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하지만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들이운다. 3달 전 언니가 만난 남자, 박민준. 그는 완벽해 보였다. 잘생긴 외모, 안정된 직장, 대형 로펌 변호사, 그리고 언니를 향한 달콤한 속삭임들. 처음엔 나도 그를 좋아했다. 언니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으니까. 함께 먹은 저녁 식사에서 그는 나에게도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언니만큼 예쁜 동생이 있네? 부럽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민준 오빠가 우리 집에 왔다. 아니,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언니의 강요였다. 지은아, 민준 오빠라고 불러. 이제 가족이잖아, 오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우리는 이미 가족을 잃었는데. 아빠는 사업 실패로 도망치듯 사라졌고 엄마는 병원 침대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 남은 건 언니와 나, 그리고 이 좁은 아파트뿐이었다. 민준 오빠는 와인을 들고 왔다. 값비싼 보르도 언니의 취향을 정확히 아는 척 식탁에 앉아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불편함은 커졌다. 지은 씨, 요즘 연애는 어때? 남자친구 없어. 그의 물음에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지은이는 공부만 해. 남자들한테 관심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그냥. 좋은 사람이 없었어. 민준 오빠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까? 내 친구들 중에 괜찮은 놈 많아.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왜일까? 왜 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속을 뒤집는 걸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준 오빠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 씨, 다음에 둘이서 커피나 마실까? 언니도 같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 셋이서 가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나를 향한 탐욕스러운 그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오빠.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언니가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왜 그래? 같이 있자. 하지만 나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지은 씨, 기다려. 데려다 줄게. 그 말에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데려다 준다고? 이 집안에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내 팔을 그는 잡았다. 왜 그렇게 도망치듯까? 나 무서운가 봐. 그의 소나기가 세게 조여왔다. 나는 소리쳤다. 나요. 당신 손 치워요. 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민준아,
왜 그래? 그는 웃으며 손을 뗐다. 아니, 그냥 장난이었어. 지은이가 너무 예민하네. 그 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왜 울까? 그 손길이, 그 시선이, 언니의 무심함이.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어제 일, 미안해. 민준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봤다. 피곤한 눈, 하지만 여전히 그를 변호하는 미소. 언니, 나 무서웠어. 오빠가. 나한테 이상한 눈빛이었어. 언니는 웃었다. 얘야, 너 상상력 풍부하네. 민준이는 착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후로 민준 오빠의 방문이 잦아졌다. 매번 그는 선물을 들고 왔다. 나에게는 작은 액세서리, 언니에게는 값비싼 옷도. 지은 씨, 이거 내 스타일일 것 같아서 나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기뻐했다. 고마워, 민준아. 지은이도 봐. 인색하게 굴지 마. 시간이 흘렀다. 2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 귀가하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언니와 민준 오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의 대화가 더 컸다. 민준아,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나한테도 차갑게 굴어. 언니의 목소리. 나는 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다. 지은 씨. 아, 그 애는 그냥. 나한테 관심 있는가 봐. 동생이 형부한테 플러팅하는 거 흔한 일이야. 민준 오빠의 웃음소리.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플러팅. 나한테 관심.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의 시선, 손길, 선물들. 그는 언니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는 우리 둘을, 아니, 가족의 빈틈을 노린 사냥꾼이었다. 나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언니, 오빠. 나 들어왔어. 그들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민준 오빠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지은 씨, 일찍 왔네. 같이 밥 먹을까? 나는 대답 대신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오빠, 나갈래. 언니랑 둘이 있어. 언니가 말했다. 왜 그래? 같이 먹자. 하지만 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민준 오빠가 따라 나왔다. 지은아, 기다려. 무슨 일 있었어?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를 건드렸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나는 그의 팔을 뿌리쳤다. 당신한테 무슨 일이야? 언니를 속이는 거 그만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속이다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나 좋아하잖아. 그 눈빛으로 봐. 연희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둘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 꺼져. 이 집에서 나가. 언니가 달려나왔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나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 이 사람. 나한테 손대려 해. 당신 남자친구가. 민준 오빠는 웃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지은이가 환각 보는 거 아니야. 언니는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진정해. 민준이가 왜 그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언니는 믿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빠져 있었다. 나는 현관으로 밀며 그를 밀어냈다. 나가. 당장 그의 발이 문 밖으로 밀려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언니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화났어. 사과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내가 왜? 그 사람이 하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다. 너 요즘 이상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병원 갈래?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언니, 내 유일한 가족이 이제 적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민준 오빠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오해였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시작이었다. 복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로펌 변호사? 그의 과거를 검색해보니 이상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이전 여자친구들의 고소, 돈 문제, 그리고 가족 파탄의 그림자. 나는 밤새워 그의 SNS를 뒤졌다. 옛 사진들 속에 비슷한 패턴이 보였다. 매번 여자 형제나 친구를 노리는 그는 사냥꾼이었다. 이제 내가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언니의 전화가 매일 왔다. 지은아, 민준이가 울었대. 너 때문에 울었다. 그 새끼가.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쓰라렸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말했다. 지은 씨, 요즘 표정 어두워. 무슨 일? 나는 털어놓았다. 가족 문제예요. 동료는 조언했다. 가족은 포기하지 마. 하지만 자신도 지켜. 그 말에 나는 더 결의했다. 민준 오빠를 무너뜨리되 언니를 잃지 않기.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복수는 조용히 시작된다. 나는 민준 오빠의 로펌 웹사이트를 해킹할 생각은 없었다.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의 일상을 관찰했다. 출퇴근 시간, 카페 취향, 심지어 그의 차 번호까지. 서울의 CCTV가 많은 거리에서 그는 쉽게 추적되었다. 첫 번째 타겟은 그의 친구였다. 그날 민준 오빠가 자주 가는 강남의 바에서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를 만났다. 오빠, 여기서 만나다니. 나는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다. 그는 놀랐다. 지은 씨. 어떻게 알았어? 연니한테 들었어요. 오빠 친구분 소개해 주신다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래? 앉아.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그의 말 속에 허세가 가득했다. 나 로펌에서 제일 잘 나가. 돈. 얼마든지 벌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오빠, 과거에 여자 문제 있었대요? 소문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 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이. 그날 밤 나는 그의 전 여자친구를 찾았다. SNS를 통해 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계정들.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수연, 그의 전 연인. 그녀의 포스트에 배신의 상처는 영원해. 라는 문구.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씨 동생입니다. 언니 남자친구인데 과거에 대해 듣고 싶어요. 수연 언니는 곧 답했다. 동생. 그 새끼 또. 조심해. 그는 돈만 노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민준이는 가족을 파탄내. 내 오빠까지 속여서 돈 뜯었어. 변호사라고? 그건 가면이야. 수연 언니의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민준 오빠는 고아원 출신, 돈에 목마른 놈, 로펌에 들어간 건 운. 하지만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팔았다. 여자들의 가족 돈, 사업, 심지어 감정까지. 너 언니, 빨리 헤어져.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나는 고마워하며 돌아왔다. 하지만 언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그늘에 갇혀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또 왔었어. 너 때문에 안 왔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 사람 믿지 마. 나쁜 놈이야.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왜 그래? 나 행복한데 왜 망치려 해?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행복. 그건 가짜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나는 민준 오빠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로펌 클라이언트, 부패한 재벌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 정보를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먼저 언니를 설득해야 했다. 저녁에 나는 언니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 바람이 차가웠다. 언니,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서 피크닉 했잖아. 언니가 미소 지었다. 응, 엄마랑. 나는 용기를 냈다. 언니, 민준 오빠. 그 사람 나한테 손대려 했어. 진짜야. 언니는 멈췄다. 또 그 소리. 증거 있어. 나는 수연 언니의 이야기를 했다.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민준이가 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언니는 민준 오빠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해. 민준 오빠는 곧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은이가 또 헛소리했어? 수연. 그녀는 미친년이야. 언니가 물었다. 진짜야? 과거에 그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자기야, 믿어. 그건 다 오해야.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 나는 지켜봤다. 그 손길이 언니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나는 첫 번째 복수를 시작했다. 민준 오빠의 차에 익명의 쪽지를 넣었다. 내 비밀 다 알아. 헤어지지 않으면 공개할게. 다음 날 그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너지. 그만해. 연니한테 말할 거야. 나는 답했다. 말해. 하지만 내 인생 끝날 거야. 언니는 점점 변했다. 매일 울고 민준 오빠와 싸웠다. 지은아, 내가 맞아. 나 모르겠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언니, 나 믿어.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민준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언니를 설득했다. 지은이가 질투해. 동생이 형부 좋아하나 봐. 언니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너 오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언니, 미쳤어. 내가 왜?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언니와 나는 서로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언니의 외침. 나는 울며 나갔다. 거리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복수. 민준 오빠의 로펌을 무너뜨리기. 나는 수연 언니와 다시 만났다. 도와줄게. 증거 모아. 우리는 그의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다. 친구 해커 덕에. 아내 파일들, 부패 증거. 뇌물, 사기.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형 로펌 변호사, 부패 스캔들, 민준 오빠의 이름이 헤드라인에. 그는 패닉에 빠졌다. 언니에게 전화했다. 자기야, 도와줘. 나 망했어. 언니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를 지키려고 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미쳤어. 이제 우리 다 끝장이야.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민준 오빠는 반격했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내 과거 다 파헤칠게. 엄마 병원비, 아빠 도망 모두 내 탓이야. 그는 어떻게 알았지? 내 가족의 상처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조사했다. 사랑이 아니었다. 이용이었다. 복수의 불꽃은 이제 나를 태우기 시작했다. 언니는 민준 오빠를 떠났다. 끝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지은아, 고마워.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다. 이게 정당한가? 복수의 대가, 가족의 상처.
스캔들 후 민준 오빠는 로펌에서 쫓겨났다. 그는 우리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만나자. 마지막으로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수염이 덥수룩, 눈밑 다크서클. 너 때문에. 모든 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자업자득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언니한테도 미안해. 용서. 그 단어가 웃기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문틈으로 손을 넣었다. 기다려. 내가 진짜 사랑했어. 너도, 언니도 사랑. 나는 웃음이 나왔다. 사랑이 내가 한 짓이야? 돈, 배신, 파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생존이야. 나 고아야. 아무것도 없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고아. 그게 변명.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문이 쾅 닫혔다. 그 소리가 그의 절규와 섞였다. 지은아. 제발.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이 왔었어.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물 한 잔을 건넸다. 응, 하지만 끝났어. 언니가 속삭였다. 내가 바보였어. 너 말 안 들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언니.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둘이 둘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스캔들은 우리에게도 파장을 미쳤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김지은, 로펌 스캔들 관련자,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었어? 클라이언트가 불만이야. 나는 해명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집에 돌아오니 언니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 오빠였다. 지은이가 한 짓이라고 말했어. 언니, 나 구해. 언니는 나를 쳐다봤다. 진짜 내가 유출했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응, 언니 지키려고. 언니의 눈에 분노가 피어올랐다. 너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어. 민준이 일자리 잃었어.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 아직도 그를, 그녀는 소리쳤다. 그래. 적어도 그는 날 사랑했어. 너는 질투뿐이야. 그 말에 나는 집을 나왔다. 거리로, 밤의 서울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나는 울었다. 왜 복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민준 오빠를 무너뜨렸는데 왜 내 가족이 더 아픈가? 나는 수연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이제 후회돼. 그녀는 말했다. 늦었어, 지은아. 복수는 중독이야. 멈추기 힘들어. 다음 날 민준 오빠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내 SNS에 익명으로 포스팅했다. 김지은, 가족 파탄의 주범. 엄마 죽음, 아빠 도망 모두 그녀 탓.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병, 아빠는 비기.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친구들이 메시지 보냈다. 진짜야. 나는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의사가 말했다. 가족 스트레스예요. 화해하세요. 나는 병실에서 언니를 봤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가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복수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이제 민준 오빠를 완전히 끝장내야 했다. 나는 그의 최종 약점을 찾았다. 그의 은행 계좌, 뇌물돈 해커 친구가 도왔다. 이거 터뜨리면 감옥행이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보내 경찰에 익명 제보. 그날 밤 민준 오빠가 체포되었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부패 변호사, 구속.
나는 만족했다. 아니, 해야 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민준이 잡혔대. 나는 말했다. 응, 이제 끝. 언니는 울었다. 너 악마야? 우리 가족 다 파괴했어. 전화가 끊겼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는 퇴원 준비 중이었다. 언니, 미안해. 그녀는 짐을 쌌다. 나 갈게. 너랑 못 살아.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언니. 제발. 하지만 그녀는 문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복수의 승리. 아니, 패배였다. 민준 오빠는 감옥에서 나를 저주할 터, 언니는 영원히 떠날 터.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 낯설었다. 이게 내가 원한 끝인가?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수연 언니가 왔다.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친구들, 더 큰 놈들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할래. 하지만 이미 그들의 시선이 나를 노렸다. 복수의 사슬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했다. 언니가 떠난 후 집은 무덤 같았다. 빈 방, 그녀의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나는 매일 출근하며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스캔들 관련 이미지 타격. 나는 항변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나는 실업자. 민준 오빠의 유령이 나를 쫓았다. 그의 변호사가 연락했다. 김지은 씨, 민준 씨가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 나는 웃었다. 어서 해. 증거 다 있어. 하지만 두려웠다. 법정. 돈 없는 나에게는 재앙. 나는 수연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로펌 추천해줄래? 그녀는 말했다. 내 오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 민준이 네트워크 커. 새 로펌 상담에서 변호사는 말했다.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언니 증언 필요. 언니? 그녀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나는 서울을 헤맸다. 언니의 직장, 카페, 친구들. 마침내 한강 근처의 모텔에서 그녀를 찾았다. 언니. 그녀는 놀라 문을 열었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무릎 꿇었다. 언니, 도와줘. 민준이가 나 고소해. 언니의 눈에 동정과 분노가 섞였다. 내가 먼저 그를. 왜 나한테 와? 나는 울었다. 언니 없인 못 살아. 제발. 그녀는 한숨 쉬며 안아주었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언니의 증언으로 소송은 기각되었다. 민준 오빠의 고소는 오히려 역효과. 그의 감옥 생활이 더 길어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언니는 다시 떠났다. 지은아, 나 혼자 살아볼게. 너도. 조심해. 그녀의 뒷모습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제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민준 오빠의 상사, 최 대표. 로펌의 실력자, 부패의 머리. 그는 나를 불렀다. 김지은 씨, 만나자. 고급 레스토랑. 그의 미소는 독사 같았다. 민준이 일을 내가 했지? 용서할 수 있어? 대신 입 다물어. 나는 대답했다. 이미 늦었어요. 경찰 알아요. 그의 눈이 좁아졌다. 너 같은 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 그날 밤 내 아파트에 불이 났다. 소방차 소리 속 나는 탈출했다. 우연. 아니, 복수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최 대표, 위협과 방화, 증거. 내 핸드폰 녹음. 그는 체포되었다. 수연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멈춰. 이건 끝없는 싸움.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민준 오빠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무너뜨렸다. 그의 친구들,
클라이언트들. 익명 유출, 증언 모집. 서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부패, 배신, 돈의 냄새. 그러나 대가는 컸다. 나는 이사했다. 새 아파트, 새 이름. 직장은 프리랜서. 밤마다 악몽. 민준 오빠의 얼굴, 언니의 차가운 눈. 어느 날 언니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나 결혼해. 다른 사람. 용서할게. 이 결혼. 내 동생으로서의 자리가 사라졌다. 나는 울었다. 복수가 가족을 앗아갔다. 이제 나는 홀로 선 사냥꾼. 하지만 민준 오빠의 최종 메시지가 왔다. 감옥에서. 지은아, 내 인생도 끝낼게. 기다려. 그 말에 공포가 스쳤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나의 차례였다. 새로운 동맹이 생겼다. 다른 피해자들. 우리는 그룹을 만들었다. 피해자 연대. 함께 싸웠다. 법정, 시위, 미디어. 서울의 거리가 우리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준 오빠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가족을 파탄냈어요. 사랑이 아닌 이용으로. 재판은 그의 유죄. 종신형에 가까운 판결. 나는 법정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언니의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꽃다발을 보냈다. 행복해, 언니. 자유의 맛은 쓰다. 민준 오빠가 감옥에 갇힌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프리랜서 코더로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이제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밤에 깨어나 언니의 얼굴을 찾았다. 그녀의 결혼 소식 후 우리는 연락이 끊겼다. 잘 지내? 라는 메시지만 답은 없었다. 어느 날 수연 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큰일 났어. 최 대표가 풀려났어. 보석 최 대표, 방화범. 그는 나를 노렸다. 복수할 거야.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싸워야 해. 우리는 다시 모였다. 피해자 그룹, 이제 더 커졌다. 변호사, 기자, 심지어 정치인까지. 최 대표의 파티에 잠입했다. 그의 저택, 부패의 냄새 가득. 나는 웨이터로 위장. 그의 대화 엿들었다. 김지은. 그년 끝장낼 거야. 민준이처럼 나는 녹음했다. 그날 밤, 유출. 뉴스 폭발. 최 대표, 재범죄 음모. 그는 다시 잡혔다. 이번엔 영구,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 대신 피로가 밀려왔다. 이제 그만. 수연 언니가 말했다. 그래, 지은아. 쉬어.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바다 앞 오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는 듯. 돌아오니 언니의 전화. 지은아. 아기 가졌어. 그녀의 목소리 부드러웠다. 미안해. 너한테 너무했어. 나는 울었다. 언니, 나도.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배 살짝 불룩. 남편,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해 보여.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민준 오빠의 편지. 지은아, 나 죽을 거야. 내 탓 자살 위협. 나는 경찰에 알렸다. 그의 편지는 증거. 그는 정신병원으로. 이제 완전한 끝. 언니와 화해했다. 지은아, 내가 강했어. 나 지켜줘서 우리는 안아주었다. 가족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복수의 상처, 영원히 남을 터. 새로운 위협. 그룹 내 배신자. 한 멤버가 돈 받고 정보를 팔았다. 최 대표 편. 나는 그를 쫓았다.
추격 전, 서울의 밤, 지하철, 골목. 마침내 잡았다. 왜? 그는 말했다. 돈이야. 너처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사냥꾼, 모두가 피해자.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다시 오면 그는 도망쳤다. 이제 나는 멈췄다. 복수의 끝. 화해의 후, 삶은 평범해졌다. 언니의 아기 탄생, 나는 고모가 되었다. 작은 손, 내 손을 잡을 때 모든 게 용서되었다. 지은 고모, 그 미소에 과거가 희미해졌다. 나는 새 직장 찾았다. NGO, 피해자 지원. 내 경험, 남을 도왔다. 민준 오빠 소식 들었다.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 회복 중이라는 뉴스. 그는 변했다. 편지 왔다. 지은아, 미안. 내가 이겼어, 나는 답했다. 치료 잘해, 용서할게. 언니와 함께 산책. 한강, 다시. 지은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말, 나는 웃었다. 우리 다 잘못했어. 하지만 배웠어, 사랑의 진짜 의미, 배신의 아픔. 하지만 마지막 시험. 최 대표의 아들,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 복수할게, 젊은이, 분노 가득. 우리는 대화했다. 내 아버지,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달라질 수 있어, 그는 울었다. 도와줘, 나는 도왔다. 상담, 재활. 이제 나는 자유. 복수의 불꽃 꺼졌다. 대신 빛이 서울의 아침 밝다. 나는 살아간다. 상처 안고 하지만 강해져. 끝. 아니, 시작. 가족, 사랑, 용서의 이야기.